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현재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막 개장한 이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현재도 이렇게 강보합권 보이고 있습니다. 42,186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0.1% 오른 17,993선 보입니다. 끝으로 S&P 500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현재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현재에서는 지금 어떤 이슈들이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목해야 하는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고요. 일단 보만 연준위원회 연설이 시작이 된 상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케이스실러 도시주택가격지수가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도시주택가격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예상과 비슷한 수치인 5.9%인 5.9%가 이제 7월 기준으로 나온 상황이고요. 현재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한 달 기준 지표로는 다만 0%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온 수치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12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8분 뒤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2년물에 대한 국제 입자, 그리고 미국의 석유협회가 발표하는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준 의원들의 이 입장 발표가 대거 예정돼 있는 만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은행 지급 준비율을 다시 낮춘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숨을 놨다라는 말씀을 전달해드렸고, 어저께도 제가 영래포 금리가 인하됐다라면서 기준율 인하와 7일물에 대한 금리 인하 소식이 곧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바로 오늘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자, 기준율을 0.5%가량 인하하는 것을 비롯해서 정책금리,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LPR 금리까지 릴레이적으로 인하 가능성을 밝혔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중국 경제가 결국 지속적으로 소비가 떨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양책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저번 주 목요일 날 LPR 금리를 내리지 못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현재 은행을 위해서 영래포 금리를 먼저 낮출 필요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방향을 선택한 것 같고요.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면서 시기를 택해서 추가적으로 지준율을 0.25에서 0.5%까지 더 추가 인하를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하게 되면서 사실 지속적으로 중국 쪽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방안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의 경제 부진이 계속되면서 중국이 다양한 부양책들을 꺼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된 이후에 연준 의원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11월에도 금리를 크게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배적인 입장일까요? 일단 정확히 얘기하면 구울수비 총재가 상당히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는 이제 연준위원회에 나와서 어제 얘기를 좀 하면서, 구울수비 총재가 앞으로는 사실상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실업률이 최저점에서 0.7%나 올랐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실업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혹은 GDP가 강하고 경기 침체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중립금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12개월 안에 수백 포인트가량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bp, 50bp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12개월 안에 수백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선 50bp를 포함한 빅3배 인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게 시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을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연준위원들의 발언도 들어봐야 되는데, 아직 사실 여태까지 좀 비둘기파가 아닌 쪽의 발언들 같은 경우는 보호만 총재나 아니면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는 25bp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연준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목요일 날 나오게 될 파월 연준의장과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까지 아마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11월에도 빅컷이 단행될지 다른 연준 의원들의 의견도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비자와 관련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미 법무부가 비자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비자 같은 경우 현재 1.6%가량 장외에서 어저께 블룸버그 갑작스럽게 비자가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비자는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코멘트를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블룸버그에 의하면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가 현재 비자를 소송한 이유가 미국의 데비카드 관련된 비즈니스가 현재 비자가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뒤에는 온라인 앱으로 물려주고 있는 플레이드도 여러모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정확한 소식은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전달이 된 게 아니라서 나온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